안녕하세요, 꽃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연어 처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수준이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 것 정도까지 발달했는지 그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지엽적으로는 어렵고 세부적인 내용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 원리는 오히려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자연어 처리라는 게 결국은 텍스트에 대한 것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것인데, 핵심 원리는 이렇게 사람이 하는 말에 중간에 이제 빈칸을 넣고 그 빈칸에 무엇이 올지를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원리는 빈칸인 거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이런 자연어 처리에서 유명한 것들이 워드2백 이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고, 아니면 버트, GPT, 2, 3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의 다 핵심 원리가 빈칸에 무엇이 올지를 인공지능이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나는 정말 축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축구라는 부분에 빈칸으로 채워볼게요. 그러면 나는 정말 빈칸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인공지능은 뭘 좋아한다고 하고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빈칸에 무엇이 와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축구라고 잘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각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워드2백 계열 알고리즘과 그다음에 버트 GPT-3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 워드2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빈칸이 있는 단어 주변에 딱 정해진 길이만큼의 단어만을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버트랑 GPT-3는 전체 문장을 보고 빈칸에 무엇이 올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일단은 워드2백 안에는 스킵그램이라는 것과 시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시보라는 알고리즘은 문맥을 보고 빈칸을 맞추는 건데, 딱 정해진 길이만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옆으로 두 개의 그 단어를 보고 빈칸을 맞추는 거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그 다음에 빈칸이 있다고 했을 때를 좋아한다. 이렇게 그 네 개의 단어만을 가지고 빈칸에 이제 축구가 온다라는 걸 예측하는 게 씹어온 거고, 반대로 스킵그램은 축구라는 타겟 단어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주변 그 문맥에 어떤 단어가 올지, 그래서 축구가 왔을 때 주변에 나는 정말 아니면 를 좋아한다 이런 단어들이 온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스킵그램이에요. 이런 이제 워드2백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이유는 단어들 간에 가까운 단어들이 있고 먼 단어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단어라고 하면 좀 유사한 단어들을 예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이런 것을 말해주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좋아요, 최고예요, 짱이에요 이런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다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워드2백 같은 경우는 2013년도 논문에 발표되었던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트랑 GPT 계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고리즘들은 2018년도부터 나온 알고리즘이고, GPT 1, 2, 3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3가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다르지만 근본적인 원리인 빈칸을 잘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워드2백과 이 두 모델의 차이점은 그 전체 문맥을 다 주어주고 그 빈칸을 맞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모델의 사이즈 자체도 엄청 커졌고, 이런 모델을 학습시킬 때 엄청난 데이터들, 인터넷에 있는 온갖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다, 이런 점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버트와 GPT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이 빈칸을 저희가 이제 할당을 할 때 문장의 중간 어디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빈칸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빈칸은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있는 문맥과 뒤에 있는 문맥을 다 고려해서 빈칸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버트고, GPT 계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생성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문장만을 보고 뒤에 무엇이 올지를 예측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축구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이제 빈칸을 주면 그 뒤에
왜 그런지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GPT 같은 경우는 막 처음에 조금만 문장을 주면은 뒤에 엄청 자연스럽게 막 문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뭐 그런 예시들을 보여주곤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버트나 GPT를 통해서 가능한 건데, 예전에는 감성 분석이라고 해서 긍정적인 말인지 부정적인 말인지 뭐 이제 리뷰 같은 걸 주면은 뭐 예측하게 하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할 때 일일이 다 어떤 문장마다 이건 긍정적인 말, 뭐 저거는 부정적인 말 이런 식으로 레이블링을 달아서 지도학습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는데, 이렇게 빈칸을 잘 맞추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사실은 나는 이 영화가 정말 좋아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은 빈칸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빈칸이 긍정적 또는 뭐 부정적 이런 단어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올 확률이 높은지에 따라서 긍정적이 더 높다고 하면은 이 말은 긍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반대로 부정적이라는 말이 올 확률이 더 높으면 부정으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너럴 AI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뒤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질문을 만들고 빈칸을 만들면 그 빈칸의 대답에 따라서 그 다양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오늘 영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핵심 원리는 뭐 이전에 있었던 워드2벡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버트나 GPT 뭐 1, 2, 3나 핵심은 다 문장에서 빈칸을 잘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이 핵심 원리고요. 사실은 세세하게는 각 알고리즘마다 주요한 특징이 있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알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논문을 보시거나 책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이고, 꼭 인공지능을 막 전문가처럼 연구하시는 건 아니시더라도 교양으로 정말 우리 삶에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런 기술들이 나온 것일까,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